안녕하세요. 365 서울체험치과 대표원장 김태한, 대표원장 양서구입니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임플란트와 틀니 비율이 7.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노인분들의 수술 빈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보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아를 잃게 되는 주된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충치입니다. 충치는 치아의 범랑지를 손상시켜 결국 치아를 잃게 만들 수 있어요. 둘째는 치주염입니다. 잇몸 염증으로 인해서 치아 주위 조직이 손상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최악의 경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인데요.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은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를 잃게 됩니다. 먼저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의 잇몸 뼈 안에 인공 뿌리를 심어서 회복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인접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티타늄 재질의 뿌리를 잇몸 뼈에 심고 그 위에 크라운을 얹습니다. 자연 치아처럼 보이고 기능하며 뼈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릿지는 양옆에 건강한 치아를 깎아서 지지대로 삼고 그 사이를 인공치아로 메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빠른 시술과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지만 인접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틀니는 많은 치아를 상실한 케이스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요. 잇몸을 본뜬 후에 정형화된 치열을 제작해서 만들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잇몸 뼈가 흡수되기 때문에 5에서 6년 정도 사용하시면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긴 하십니다만 젊은 층도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다가 치아를 상실한 젊은이가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브릿지를 이용한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를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환자분은 양옆 치아를 삭제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결국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처럼 임플란트는 노인만의 수술이 아니라 청년층과 장년층도 필요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이 어려운 건강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르신들이 많이 갖고 계신 고혈압, 당뇨, 그리고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 이로 인한 항응고제 사용,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들은 시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 전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수술 전후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술 전후에는 금연, 금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혈압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수술 후에는 처방받은 약을 잘 복용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며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수술 부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임플란트 후에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꾸준히 사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이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임플란트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치료들을 하지 않고 치아가 빠진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우선은 정말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치아가 방치된 상태로 오래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계속 방치를 해둔다면 치아가 빠진 자리에 주변 치아가 이동해서 치열이 흐트러질 수 있고 특히나 잇몸뼈가 점차 흡수되어 얼굴 형태의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상담을 받으셔서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환자분께 맞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치아와 삶의 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 출연한 저는 365 서울체험치과 김태한 대표원장, 양서구 대표원장이었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